아, 안녕하세요. 물리학 안철호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글로리아 선생님 그 설명에 오셨는데 갑자기 물리 선생님 와서 좀 당황스럽시죠? 네. 원래 싸이 콘서트에 가도 다른 분위기의 성시경이 게스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설명회는 아마 2주 후에 제가 아마 어디를 잠깐 다녀와야 돼서 한 2주 후에 아마 제 설명회는 시작될 것 같은데 그때 오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때 영상을 학원에 신청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략 한 600분 정도가 예약을 해주셨는데요. 조회를 해보니까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는 이번 여름에 제 수업을 들으셨기 때문에 제 다음 커리도 안내해 드릴 겸 그 다음에 3분의 2 정도는 아직 제 수업을 듣지 않으셨기 때문에 뭐 소개도 해드릴 겸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물리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늦으신 건 아니신데요. 지난 여름에만 하더라도 예비 고1 학생들이 한 660명 정도가 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빠르게 움직이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늦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더 늦춰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우선은 이제 예비 고1 학생들이 왜 우리가 물리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거냐면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처음 배우는 과학 과목을 우리가 통합과학 또는 통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셨죠? 교과서 하나에 물, 화, 생, 지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통합과학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 통합과학이 교과서상에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들 선행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난이도도 물론이겠지만 외우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학교에 따라서 배우는 게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통과를 미리 선행하기보다는 학교를 배정받은 다음에 그 학교에 맞는 내용으로 많이 이제 공부들을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과에서 물리화학 파트만 뽑아서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왜 통과에서 생명과학은 따로 뽑아서 공부를 안 할까요? 생명과학은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유전입니다. 근데 이 유전이 통과에는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과에서는 이제 물리화학 파트만 많이 뽑아서 공부들을 많이 하시고요. 물리는 또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역학. 되게 잘하시네요. 역학이 가장 어려운데 이 역학이 통과에도 들어가 있고 또 물리원에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통과에서 이제 물리화학 파트를 따로 공부를 하시기도 하는데 물론 뭐 통합과학에서 이제 한 분의 선생님께 물리도 배우고 화학도 배우고 뭐 다 배우면 좋겠지만 또 저처럼 물리만 하는 사람들한테 또 화학만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수업을 듣는 것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물리원을 먼저 선행을 하시면 사실은 이제 통과에 나와 있는 물리 파트도 공부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다들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물리원을 먼저 선행을 먼저 하시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 시기가 좀 중요한데요. 보통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에 이미 개념을 돌리신 분도 계시고요. 11월에 많이들 시작하세요. 그래야 11월에 시작하시면 1월에 개념 파트가 끝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2월에 학교 배정을 받은 후에 2월부터 이제 통과를 시작하시면 커리가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11월에 물리나 화학을 개념 한번 돌리시고 1월 말에 마무리하신 다음에 2월부터는 뭐 통과에 집중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게 저도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제 물리 파트는 이렇게 크게 단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사실 단원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1단원이 전체의 50%의 분량을 차지하고 2, 3단원이 나머지 50%인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역학이라는 게 가장 어려운데 도대체 역학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역학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물리는 혹시 역학만 배우는 건 아닌 건지를 이제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역학 파트는 제가 표시를 해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노란색 부분, 여기 힘과 운동에서부터 1단원의 대부분을 우리가 역학 파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제 시간과 공간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역학 파트는 아니지만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해서 또 비역학 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용어를 설명해 드리면 노란색 부분을 우리가 역학 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1학기 기말고사의 2분의 1 범위까지 거기까지를 보통 역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역학이 아닌 부분이라고 해서 보통 흔히 비역학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는 역학과 비역학
이렇게 나누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물리는 이제 역학을 공부를 많이 해두고 뭐 비역학은 그냥 수월하게 진행을 하는 파트냐라고 봤을 때 일단 수능 시험에서는 오답률이 이렇게 노란색 부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오답률이 높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치러진 이제 킬러 문항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가장 최신에 본 이제 9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는 오답률의 분포가 이렇게 노란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학만 어렵다기보다는 곳곳의 비역학 파트에서도 고난도 파트가 존재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알려져 있는 게 역학이 어렵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 이유는 비역학은 사실 역학만큼 공부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비역학 파트 같은 경우는 한 번 개념을 정확하게 돌리시고 문제풀이 정확하게 해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역학 파트 같은 경우는 한 번, 두 번 갖고는 사실 문제가 잘 안 풀리죠. 세 번, 네 번까지 가야지만 물리가 좀 풀린다라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고 안 어렵다기보다는 공부를 해야 되는 약간 비율이 좀 다르다고 할까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학의 비율이 3이면 비역학의 비율은 1.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비역학을 미리 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물리가 무엇이 가장 어렵냐라고 얘기를 하면 역학이 가장 어려운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3번, 4번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비역학에서도 고난도 파트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 적어도 한 번, 두 번 정도는 3대 1의 비율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다른 시간이 없으셔서 만약에 물리를 정말 최단기로 공부를 하신다면 1단원을 공부하시면 된다. 역학의 대부분과 특수상대성 이론까지는 적어도 공부를 해둬야 그래도 선행을 했을 때 뭔가 다른 학생들과의 어떤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제가 게스트로 나온 거라서요. 제 수업에 대한 어떤 뭐 특징이나 시간표는 여기 보시면 이게 제 자료입니다. 멀리서 보시면 약간 밀리터리 느낌이 나긴 한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요거고 뒷면을 보시면 이게 11월 반이고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종이가 있습니다. 네, 요건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신 분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이미 여름에 제 수업을 들으셨는데 그분들은 이제 개념 수업 후에 바로 심화반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660명 정도의 학생들이 제 수업을 이미 들었고 아마 중간에 이탈한 학생들이 5% 미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미 개념을 잘 마무리를 지었고 그리고 심화반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개념 후에는 심화반으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다른 곳에서 선행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쵸? 예, 그래서 뭐 이 주변에 굉장히 유명하신 선생님도 많으시고 유명한 학원들도 많기 때문에 아마 선행을 미리 하셨을 텐데 이런 분들께서 가장 학원에 많이 질문하시는 게 우리 아이는 중학교 1, 2학년 때 개념 수업도 들었고 심화도 들었으니 이제 안철 선생님 심화반을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름에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해봤더니 좀 잘 못 따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중학교 1, 2학년 때 물리 선행을 하면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나이 때에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과 그 내용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렸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물리가 어렵고 또 딱딱하다 보니까 그렇게 수업을 하는 게 저도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는 개념을 다 배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빈틈이 좀 있는 거죠. 어려운 부분에 대한 좀 빠진 게 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심화반으로 들어오시면 자신감을 좀 잃더라고요. 내가 물리를 못하는 건 아닐까? 나는 분명히 개념을 되게 재밌게 잘 들었는데 왜 문제가 하나도 안 풀리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안 배운 거예요.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만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이가 물리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학교 1, 2학년 때 물리를 선행하셨다면 사실은 그걸로 일단은 개념반을 먼저 들어오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념 중에서 빈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배우지 못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차근차근 잘 따라오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심화반으로 들어오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아이는 절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일단 심화반에 오신 다음에 만약에 1회차, 2회차 정도 수업 들어보시고
안 된다 싶으시면 우리 아이가 다시 말하면 물리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나이대에 맞게 물리를 배운 것 뿐이니까 개념반으로 가셔서 개념 빈틈 채우신 다음에 그리고 오시면 돼요. 그렇다고 미리 배운 걸 날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어렸을 때 물리를 조금이라도 해뒀으면 처음 하는 학생들에 비해서는 이해도가 더 빠를 수밖에 없고 그만큼 5개념도 빠르게 줄일 수 있으니까요. 절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워하시지 마시고요. 개념반 통해서 그리고 심화반으로 넘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딱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릴 건 이겁니다. 아까 제 수업을 거의 중간에 이탈하는 학생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5% 미만의 학생들이 수업을 듣다가 어려워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물리라는 과목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또 어렵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물리를 멀리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학교 과학을 아무리 잘해도 물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중학교 과학은 4발 자전거입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성적이 잘 나와요. 하지만 물리라는 과목은 2발 자전거입니다. 아무리 4발 자전거를 잘 타도 한 번에 2발을 잘 탈 수는 없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물리를 좀 성적이 처음에 좀 어려워하고 점수가 잘 나오지 않더라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분명히 잘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에 잘하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켜봐 주시면 분명히 2발 자전거 누구나 잘 탈 수 있듯이 그리고 한 번 타면 절대 까먹지 않듯이 물리도 그런 과목이니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